아메리카 열대의 할리퀸 개구리는 110종 가운데 100종 이상이 사라져버렸다. 기온이 상승하여 신종 바이러스가 퍼졌거나 기후변화 스트레스로 멸종된 것이라는 점에서 학자들의 의견이 일치한다. 코로나19와 길었던 장마, 그리고 계속 찾아오는 태풍을 보면 개구리만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지구온난화는 대기 중에 온실가스 농도가 짙어지면서 지구의 기온이 올라가는 것을 말한다. 온실가스는 지구 주위를 담요처럼 둘러싸서 온난화에 효과를 내는 기체이다. 단파인 태양빛은 온실가스의 층을 바로 통과한다. 하지만 그 태양빛이 지구에 닿았다가 다시 복사될 때에는 파장이 길어짐으로써 가스층을 통과하지 못하고 갇히게 된다. 이는 온실의 유리가 태양의 열을 받아들이면서 내부의 열을 가두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대기 중에 온실가스가 없다면 지구 기온은 영하 18도 정도가 될 것이다. 산업혁명 이후 대표적인 온실가스 중 하나인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30%가량 늘었다. 지난 150년 동안 지구 기온은 0.8도씨쯤 올라갔으며 21세기에 들어 이산화탄소 농도가 빠르게 오르고 있는 만큼 기온의 변화 폭도 클 것으로 보인다. 온난화의 급습으로 가장 먼저 티핑 포인트를 넘어선 곳은 북극이다. 지금 북극의 기온 상승폭은 지구 전체의 상승폭보다 2배나 높다. 알래스카와 시베리아의 온난화 속도가 특히 빠르다. 이들 지역에서는 지난 50년 동안 수온주가 2에서 3도씨나 상승했다. 흰눈에 덮인 얼음은 햇빛의 80% 이상을 반사한다. 반면 푸른 빛깔의 바다는 햇빛의 95%를 흡수한다. 그러면 지구의 대기 온도는 상승하고 그 결과 다시 얼음이 녹는다. 일단 얼음이 녹기 시작하면 그 과정은 빠르게 자기 강화적이 된다. 바다 면적이 넓어지면 그만큼 더 많은 햇빛이 흡수하게 되고, 그러면 기온의 상승폭이 커져 다음 겨울에 얼음을 만들기가 더 어렵게 되는 것이다. 북극의 얼음의 티핑 포인트는 기후 모델들마다 차이가 있다. 하지만 온난화의 일정한 단계를 넘어서면 북극의 얼음이 완전히 붕괴된다는 점에서는 대부분 예측이 일치한다. 그렇다면 북극해의 얼음이 왜 그리 중요한가? 세계 기후의 작동 방식 때문이다. 대부분의 중위권 날씨는 추운 극지방과 더운 적도지방의 기온 격차에 영향을 받는다. 북극이 따뜻해지면 기온의 격차가 줄 것이다. 북반구의 경우 기후대들이 극지방 쪽으로 이동하면서 기온 격차가 일어나는 구역도 북상할 것이다. 비바람이 잦은 영국의 콘릴이나 웨일즈 같은 지역이 몇 주 혹은 몇 달씩 무풍지대인 건조 지역으로 바뀔 수 있다. 미국 서부에서도 가뭄 날씨가 이어질 수 있는데 이는 인류 역사상 경험해보지 못한 수준일지도 모른다. 지난 30년 동안의 위성 관측 자료에 의하면 남반구와 북반구의 제트기류가 1도씩 각각 남극 쪽과 북극 쪽으로 이동했다고 한다. 그것이 점점 이동한다는 것은 지구의 기온이 상승하면서 전형적인 기후대의 위치가 이미 이동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거나 에어컨을 켤 때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최소 절반가량은 바다로 흘러 들어간다. 이산화탄소는 물에 녹으면 탄산을 만들어낸다. 바다는 원래 약알칼리성이다. 인간은 이미 바다의 알칼리성을 0.1 pH만큼 줄여놓고 말았다.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이 많아지면 바다의 대부분이 결국 산성화되어 석회질 성분의 해양 생물은 멸종할 가능성이 크다. 식물성 플랑크톤은 지구의
탄소 순환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것들은 지구상에서 탄산칼슘을 가장 많이 만들어내며 석회지 껍질이 바다 밑으로 가라앉을 때 어마어마한 양의 탄소를 분리시킨다. 바다가 갈수록 산성화되면 지구의 탄소 순환 가능도 서서히 멈추게 되고, 그러면 탄소를 분리하는 플랑크톤이 줄어들어 대기의 탄소 농도가 높아진다. 바다를 산성화해서 식물성 플랑크톤을 없애는 것은 열대우림이나 대평원, 북극의 툰드라 등지에 사는 육지식물에 제초제를 뿌리는 일과 같아. 온난화로 육지에서 사막이 확대되듯이 바다에서는 바다 사막이 늘어날 것이다. 2003년 유럽 여름에 이상 고열과 열사병으로 사망자 수가 22,000명에서 35,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포르투갈의 바싹 마른 산과 들에 엄청난 불이 번지면서 룩셈부르크 국토 면적을 태웠다. 자연 발화된 화재이다. 이 무시무시한 화재로 북대서양까지 연기의 장막이 드리워졌으며 우주에서도 그 연기가 보일 정도였다. 최근에는 호주에서 산불이 몇 달 동안 꺼지지 않았다는 기사를 본 기억도 난다. 그해 여름 대륙 전체의 평균 기온은 평소보다 2.3도씩 높았다. 유럽 전역을 모니터링한 결과 높은 기온과 심한 가뭄의 이중 스트레스 때문에 강압성 작용이 약화되면서 대륙 전역의 식물의 성장 속도가 30%나 떨어졌다고 한다. 스트레스를 받은 식물들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대신 그것을 방출하기 시작했다. 이로써 유럽의 식물들이 추가로 약 5억 톤의 탄소를 내뿜기 시작했다. 이것이 바로 그 중요한 양의 대먹임 현상이다. 기온이 올라감으로써 숲과 토양의 탄소 배출량도 늘어나 온난화를 더욱 부추기는 것이다. 2003년의 열파는 사람들이 기억에서 희미해지고 있다. 그것은 단지 기후 모델에 따른 시뮬레이션이 아니었다. 실제로 일어난 일이었다. 우리는 이미 경고를 받은 것이다.